지금 QLDT QQQ로 돈 벌고 싶으시면요. 종목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레버리지 때문에 망한다고 믿는데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전화처럼 씁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감정으로 말 걸고 불안하면 또 전화하고 그러다 통화료를 계좌에서 다 내버립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문자를 씁니다. 짧게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보내고 끝냅니다. QLDT QQQ도 똑같습니다. 길게 통화하면 망하고 짧게 문자처럼 다루면 살아남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먼저 찌르겠습니다. QLDT QQQ 하시는 분들, 계좌가 흔들리는 날마다 뇌가 흔들리시죠? 밤에 미국장 열리면 잠 못 자고 새벽에 눈 떠서 확인하고 프리장만 봐도 심장이 뛰고 하락하면 가족한테 말도 줄고 상승하면 괜히 용감해지고 다시 하락하면 자책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QLDT QQQ를 부자처럼 굴리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멋있는 멘트 말고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규칙으로요. 첫 번째, 부자들은 통화를 싫어합니다. 문자로 끝냅니다. 이걸 QLDT QQQ에 그대로 적용하면 체크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시장에 하루 종일 전화하지 마세요. 하루 한 번, 딱 3분만 보세요. 매수 규칙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만 확인하세요. 뉴스 하나 보고 매수 버튼 누르는 순간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문자처럼 짧게 규칙만 확인하고 손을 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장치가 자동화입니다. 월급날 자동이체, 자동 매수, 목표 비중, 리밸런싱 날짜 이 4가지만 걸어두시면 시장이 소리 질러도 내 손은 조용해집니다. QLDT QQQ는 뇌로 버티는 게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버티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시간을 안 버립니다. 작은 결정을 빨리 끝냅니다. 투자에서 작은 결정이 뭐냐면 오늘 살까 말까, 지금 팔까 말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매일 고민하는 순간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QLDT QQQ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망합니다. 선택지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매수는 딱 2모드만 둡니다. 평소 모드, 비상 모드. 평소 모드는 자동으로 조금씩 삽니다. 비상 모드는 더 싸게, 더 크게 나눠서 삽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오늘 분위기, 내 기분, 유튜브 썸네일, 전문가 표정 이런 건 다 버리세요. 세 번째, 부자들은 항상 경계합니다. 이용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투자에서 이용당하는 방식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정보에 이용당합니다. 둘째, 수수료와 잦은 매매에 이용당합니다. 셋째, 내 감정에 이용당합니다. QLDT QQQ는 이 셋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요. 변동성이 크면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시장이 당신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경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계 규칙은 이겁니다. 기준 차트는 QLDT QQQ가 아니라 QQQ 기준으로 잡으세요. 본주가 진짜 몸통이고 레버리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보고 뛰면 넘어집니다. 매수 기준은 단순하게 가져가세요. QQQ가 21선 위에 있으면 평소 모드로 자동 매수 유지합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비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비상 모드에서는 한 번에 다 사지 않습니다. 현금을 남기고 구간을 쪼개서 매수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21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바로 인생 풀 매수하는 겁니다. 그건 부자 스타일이 아닙니다. 부자는 빠르지만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 상황을 위해 남깁니다. 비상 모드에서의 분할 매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구간,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온 날 예정 매수금의 일부만 씁니다. 둘째 구간, 추가 하락이 오면 또 일부를 씁니다. 셋째 구간, 공포가 커질수록 마지막 탄약을 남겨둡니다. 이 마지막 탄약이 계좌를 살립니다. 숫자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달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평소 모드에서는 25만 원씩 4번 나눠서 삽니다. 비상 모드에서는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더 두껍게 둡니다. 초반에 다 쓰면 마지막 공포 구간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멘탈이 무너지고 가장 싸울 때 항복합니다. 네 번째, 부자들은 소유와 성장을 구분합니다. 쓸 때는 과감하게 씁니다. 이걸 투자에 적용하면 허세 소배를 줄이고 성장에 돈을 쓰셔야 합니다. QLDT QQQ는 성장에 베팅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성장에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에 돈을 쓴다는 건 이런 겁니다. 첫째, 공부와 기록에 돈을 씁니다. 둘째, 시간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셋째, 멘탈을 지키는 구조에 돈을 씁니다.
투자에서 시간을 사는 대표적인 방법이 자동화입니다. 알림을 줄이고 규칙을 늘리세요. 차트 보는 시간을 줄이고 리밸런싱 날짜를 늘리세요. QLD TQQQ는 잘 고르면 쉬운 도구인데 사람들이 어렵게 씁니다. 어렵게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달래기 위해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부자들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만 합니다. 나머지는 위임합니다. 개인이 위임할 게 뭐가 있냐고요? 엄청 많습니다. 매수 타이밍, 뉴스 판단, 분위기 해석, 이런 건 위임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규칙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대부분은 예측이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것, 꾸준히 넣는 것, 크게 흔들려도 계속 살아있는 것, 이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극대화하세요. 예측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속을 잘하게 만드세요. 여기서 QLD TQQQ 운영을 딱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측으로 먹는 게 아니라 비중과 리밸런싱으로 삽니다. 이게 부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조를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QLD TQQQ는 공격 엔진입니다. 그 엔진만 달고 달리면 도로가 한번 젖는 순간 전복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는 현금입니다. 서스펜션은 방어 자산입니다. 여기서 방어 자산은 본인 성향에 맞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폭락장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것. 6번째, 부자들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의 질이 다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돈이 커지면 수익률보다 더 무서운 게 생깁니다. 내가 내 돈을 감당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습관을 부자처럼 맞춰야 합니다. 돈이 커진 다음에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좋은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좋은 타이밍은 보너스입니다. 본 게임은 구조입니다. 제가 권하는 구조는 딱 3단계로 굴러갑니다. 첫째,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비중으로 흔들림을 줄입니다. 셋째, 리밸런싱으로 과열을 자릅니다.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일정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비중은 계좌에서 QLD TQQQ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놓는 겁니다. 리밸런싱은 너무 오른 날 일부를 잘라서 현금과 방어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올라갈 때는 욕심이 커져서 비중이 폭발합니다. 내려갈 때는 공포가 커져서 손절을 합니다. 즉,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자동 기계가 됩니다.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들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 녹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옆으로 기는 장세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나, 무조건 풀 비중으로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제한합니다. 둘, 상승이 길게 이어지면 리밸런싱으로 일부를 자릅니다. 셋, 하락이 오면 비상 모드로 분할 매수하고 현금을 남깁니다. 이 3개가 있으면 녹는 구간이 와도 계좌가 죽지 않습니다. 언제 QLD를 쓰고 언제 TQQQ를 씁니까? 간단하게 가시면 됩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체력이 충분하면 TQQQ, 조금 더 완만하게 가려면 QLD. 중요한 건 둘 중 뭐가 더 좋냐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살아남냐입니다. 끝까지 못 버티면 좋은 종목도 독입니다.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락은 피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을 남겨두는 것, 다른 하나는 매수 구간을 미리 나누는 것.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계획 없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계획 없는 용감함은 계좌를 태웁니다. 밤에 미국장 못 봅니다. 직장인입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자꾸 보는 사람이 더 망합니다. 당신은 볼 시간이 없어서 규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으로 간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지금 계좌가 작아서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돈보다 먼저 커지기 때문입니다. 큰 돈은 작은 습관의 복사본입니다. 지금 규칙 없이 투자하면 돈이 커져도 규칙 없이 투자합니다. 그때의 손실은 인생 손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부터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만 본다. 기준은 QQQ 21선이다. 평소 모드와 비상 모드 2개만 둔다. 현금을 남긴다. 비중을 정한다. 상승이 과열되면 리밸런싱으로 일부를 자른다. 이 6줄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 더 드리겠습니다.
QLD TQQQ로 성공하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문자처럼 짧게, 빠르게, 냉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식대로 90일만 해보세요. 그동안 당신이 시장에 전하던 습관이 문자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비중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월 100만 원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더 구체적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 다음 단계까지 이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